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부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평생 돈과 운이 왜 계속 안 따라오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 가는 장소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가지 마라.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주 가는 곳이 있다고요. 그럼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불평만 하는 사람들, 항상 불안과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들, 그리고 목적 없는 모임과 잡담이 많은 공간입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운과 재물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계시나요? 가족, 친구, 이웃 중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분들이요. 만나면 기분이 다운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기운이 빠지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느낌이 운이 빠져나가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합니다. 돈과 운을 흐르게 하는 법, 그리고 피해야 할 사람과 장소를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안과 불평만 쌓이고 있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이 흔히 겪는 인간관계 문제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외로움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운과 돈이 흐르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만드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변 사람과 모임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생활의 질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지금 주변에 늘 부정적인 사람이나 불필요한 모임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세요.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삶의 흐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을 기억하고 적용하신다면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운과 재물을 불러오는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이 마음과 운, 재물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늘 불평과 부정적인 말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도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기분이 다운되고 작은 성공이나 기쁨에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과 재물도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시니어 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매일 같은 동네 모임에서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건강과 재정 관리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작은 기회조차 잡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의 운과 돈,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환경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장소에 오래 머물면 아무리 노력해도 운과 재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운도 돈도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사람과 어떤 공간을 피해야 하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알아볼 사람은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일에도 늘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만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마디 불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동네 모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모임에 나오는 한 어르신은 늘 모임 음식이 마음에 안 난다고 하고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제안에도 그래도 별로예요 라며 불만을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기분도 점점 다운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분은 늘 자녀들이 자신을 충분히 챙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조카들이 예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결과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운과 기회에도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줄어들고 작은 성공조차 잡기 어려워집니다.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짧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임에 참여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인가요? 작은 선택이지만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 삶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상 빚과 손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나는 자리마다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과 손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한 친구는 매번 이번 달에도 카드값 때문에 힘들다 투자했다가 또 손해봤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공감해주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듣는 사람도 모르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모임 자체가 즐겁지 않고 만남 후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분 중 한 분은 언제나 빈 이야기와 손해 경험만 말합니다. 다른 이웃들이 기분 좋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마음이 다운되고 작은 투자나 기회에도 신중해지며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친척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친척 모임에서 한 분은 늘 과거 사업 실패나 부동산 손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다른 친척들은 듣기 힘들어도 그분의 이야기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모임의 즐거움을 반감시킵니다. 반복되는 손해 이야기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재정적 마음가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항상 빚과 손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재정적 불행이 전염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오래 머물거나 깊이 관여하면 자신의 운과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능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만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재정 이야기만 반복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재정 습관과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기회와 행운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늘 빚과 손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분과 재정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거리두기와 선택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번에는 남 탓만 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에너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족 모임에서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은 늘 자신이 겪는 불편과 문제를 다른 가족 탓으로 돌립니다. 집안일이 늦게 끝났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계획이 어긋나면 언제나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모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다른 가족들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은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면 늘 이웃이나 사회 환경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거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분의 말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위축되고 즐거움보다는 긴장과 피로만 남습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항상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생기고 작은 기회나 행운조차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긍정적인 운과 기회가 흐르지 않고 마음까지 무거워지게 됩니다.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과는 만남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의 빈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너무 깊이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남 탓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다 보면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신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점검하면 운과 재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상 불안과 걱정을 공유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일에도 걱정을 크게 키우고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해와 공감이 필요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 생활을 걱정하는 한 시니어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번 모임에서 연금이 부족해서 앞으로 생활이 힘들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위로와 공감을 건네지만 반복될수록 모임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를 강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분은 자신의 질병과 몸 상태를 늘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의 건강까지 걱정하게 만듭니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즐거움보다 부담감이 커집니다. 결국 에너지가 소모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불안과 걱정을 공유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기회와 행운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며 자신감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운과 재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어렵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불안과 걱정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과 빈도를 조절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공감하되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불안과 걱정을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운과 재물을 흐르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목적 없이 모임만 쫓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번 새로운 모임이나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잡담과 소문, 불필요한 이야기에 시간을 소비하며 생산적인 활동이나 의미 있는 교류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은 모임마다 참여하지만 언제나 잡담과 사소한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대신 모임 후에는 피로감과 시간 낭비만 남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어렵고 모임의 가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분은 모임에 나올 때마다 목적 없이 참석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생산적인 활동이 없으니 만남 자체가 에너지 소모로 끝나고 정작 새로운 기회나 즐거움은 얻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임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상의 활력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이 모임만 찾고 잡담만 하는 사람은 대화를 깊게 이어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가족 행사나 의미 있는 대화보다 단순한 자리 참여와 반복되는 이야기에만 시간을 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생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목적 없이 모임만 쫓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단순히 즐겁게 만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비생산적인 모임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운과 기회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 만남을 조절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모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모임에서 가치 있는 대화와 활동을 이끌며 단순한 잡담이나 불필요한 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세요. 의미 없는 모임을 쫓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시간 낭비인가요? 작은 선택과 변화가 앞으로의 운과 삶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나요?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 빚과 손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 남 탓만 하는 사람, 불안과 걱정을 공유하는 사람, 그리고 목적 없이 모임만 쫓는 사람까지요. 이 모든 사람들과 공간은 우리의 운과 에너지, 재물 흐름을 방해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운과 돈을 흐르게 하려면 먼저 주변 환경과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노력해도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는 그 기회와 노력조차 흐려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환경과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운과 재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주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참여하고 있는 모임을 돌아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겁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거리두기를 하고 만남의 빈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강화하세요. 힘이 되는 친구, 격려와 도움을 주는 가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얻고 삶의 기회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루에 한 번 감사와 성공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고 오늘 내가 이룬 작은 성공을 기록하면 마음과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운과 재물뿐 아니라 삶 자체의 질이 점차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5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환경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선택하며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운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삶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운과 재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선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그 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